만약에 크립토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은행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직은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시장에 들어온 게 저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좋은 장은 너무 쉬운 거죠, 사실. 변동성이 큰 게 되게 힘들잖아요.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약간 좀 돌려서 이제 네. 또 다른 주제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대표님 자기소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소개를 안 드리고 바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학원업을 하는 학원 업계에 있는 교육업 하는 사람이고요. 사업을 주로 하다가 이제 2018년도에 학원계에서 뭐 은퇴라고 해야 되나? 출근은 안 하게 됐어요. 뭐 경영은 하는데 네. 출근은 아예 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부동산 투자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코인 투자와 부동산 투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바라는 그런 모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경영은 그러니까, 하지만 네. 어쨌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자유와 네. 어쨌든 경제적인 자유를 갖다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근데 그게 저 창업 강의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단기에 된 게 정말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교육업을 한 지는 벌써 한 25년이 됐고 제가 학원을 설립한 게 2010년 10월 10일 오전 10시거든요. 벌써 만으로 거의 14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하루에 저 한 15시간씩 주 7일 거의 초반에 계속 그렇게 일했거든요. 강의만 하루에 뭐 칠판 강의만 13시간씩 매일 했거든요. 오,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뭐 감사하죠.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래도 좀 돈을 잘 벌게 돼서 그때 투자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저는 하락론자였어요. 부동산 하락론. 2010년부터 돈을 이렇게 잘 벌었는데 투자는 잘 안 하고 계속 사업에 재투자를 했거든요. 아마 자영업자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은 되게 공감하실 텐데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면 투자를 들여다볼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투자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면서 좀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제 분당에 제가 처음에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네. 한 1억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그러니까 파크타운이었어요. 분당 순회동 파크타운 가장 학군지거든요. 분당에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저한테 이 집 사라 한 4억 7천에 줄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80%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전세금 월세 보증금만 해도 1억이 있고 제 개인 뭐 통장에 뭐 현금도 좀 있고 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저는 하락론자였으니까 하락론자니까. 집은 떨어질 건데 뭐하러 사냐고 안 샀어요. 그게 2016년? 14년?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2015년,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시세를 보니까 그게 15억이 돼 있더라고요. 4억 7천이었는데 15억.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샀으면 그때 2020년 정도에 15억이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네. 지금 가격이 2020년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거를 사기만 했어도 내 결정만 내리면 됐잖아요. 돈도 있었고. 그랬다면 나는 10억을 버는 거야. 대부분 비과세 기간이니까 팔아도 그냥 한 10억 남는 거였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이 한 10억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타가 되게 세게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되게 멍청했구나. 그 다음부터 투자를 되게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부동산 공부를 그 다음부터 되게 많이 했고 저는 주택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세금 내고 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토지, 빌딩, 상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법인으로 매수하거나 하면은 양도세가 뭐 법인세 한 20%만 내면 되니까 그마저도 비용에 녹이면은 실질적으로 내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보통 안 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물론 비과세 구간에 있는 주택, 1주택은 그건 되게 소중하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보다는 뭐 빌딩이나 토지 쪽이 낫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2021년에 크립토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코인 전송하는 게 이건 저는 금융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금융이 한 11세기 때 금융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금융 쪽은 발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한 혁명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진짜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면서 삶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소매점들이 다 없어졌고 다 인터넷으로 시키지 누가 철물점 가갖고 막 사고 안 하잖아요.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만약에 크립토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은행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크립토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크립토 투자하는 분들을 주변에 알게 되잖아요. 아니 부동산은 뭐 진짜로 찐으로 100억 가진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사실.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는 순자산 100억 되게 많이 나오지만 과세가 엄청나서 그리고 변동폭도 크고 거래세도 많아서 만약에 순자산 100억이면은 여기저기서 뭐 레버리지 낀 거니까 다 빼고 나면 한 1, 20억 남을 거예요. 그 크립토 쪽은 진짜로 100억짜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찐 100억이 많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크립토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심지어 크립토는 비과세야. 이거 되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는 크립토 얘기를 많이는 안 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어쩌다 한 번씩만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물론 매력 있어요. 안정적이고 뭐 이런 그리고 내 집에 주는 만족감 이런 건 있는데 크립토는 실체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 비트코인 10개가 있다고 해도 어디 자랑하기도 사실 되게 애매해요. 근데 내가 만약 강남에 빌딩이 있어. 이거 뭐 내 건물이야. 그냥 럭셔리 구지잖아요, 사실. 사치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치품으로 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사실 부동산은. 저는 강남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그런 다 사치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세도 세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에 크립토는 진짜 저는 되게 실리주의적이거든요. 네, 저 이 티셔츠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이거 입었어요. 늘 입는 이 티셔츠 뭐 한 나이키 티셔츠인데 한 24,000원 주고 산 거 많이 사갖고 늘 입을 정도로. 왠지 마크 저커버그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실용성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네, 중요하죠. 투자에 있어서 크립토보다 실용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과세도 안 하고. 네. 너무 편하고 좋은 그렇죠. 거예요. 자산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이보다 효율적이고 이보다 상승 가능성도 높고 좋은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런 자산에 내가 아직은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시장에 들어온 게 저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내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대였다. 그러면 돈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투자할 돈이. 뭐 끼케야 뭐 한 진짜 열심히 미친 듯이 모아야 몇백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되는데 그걸로 인생 역전을 꿈꿀 순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한 60대 70대였다 망하면 끝인데 그쵸. 함부로 이렇게 위험한 데 뛰어들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40대에 크립토를 접하게 된 게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그 덕에 저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사업을 저는 또 하니까 사업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투자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공감하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나이대마다 저마다 어떤 뭐 기회의 차이들도 있고 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뭔가 기회를 만들어 가긴 하겠지만 네. 40대나 뭐 그래도 뭐 50대 초반 이 정도 나이 혹은 30대 중반에서 후반 네. 요때 크립토를 접한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맞아요. 있는 구조인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맞아요. 수 있다는 네. 건데 그래서 저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이것도 투자의 일환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현금 흐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네. 그거는 뭐 투잡을 하든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어렵죠. 거거든요. 특히나 크립토 쪽의 트레이딩으로 올해랑 내년에는 그래도 좀 승률이 높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대상승장이 네. 갈 거니까. 크립토 윈터는 분명히 있잖아요. 크립토 윈터 때에도 저는 2022년, 23년 이때도 트레이딩을 계속했거든요. 선물 트레이딩을. 뭐 고액으로는 안 했어요. 뭐 1,000만 원 미만으로만 계속했는데 와이프가 맨날 시드 좀 늘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늘리면 큰일 난다고. 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안정적으로 100만 원을 400만 원을 만들면 200만 원을 출금을 했어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그리고 또 그 200만 원을 800만 원을 만들면 또 400만 원을 출금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넘게 불린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크립토 윈터에서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리가 안 나와요. 저는 또 숏은 잘 안 잡아가지고 네. 아예 변동성이 없어요. 심정지 상태같이 이렇게 와서 되게 잘하신 거네요. 네, 잡을 수가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자리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때 그것도 비슷한 거죠. 증권성 이슈 때문에 망했다고 했을 때 이때 꼬꾸라지니까. 그거 진짜 좋은 점. 네, 그러면 뭐 데드캣 반수가 나오니까 망한다고 해도 그런 것만 먹은 거죠. 그래서 20% 매도를 한 거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꾸준히 하니까 지금 같이 좋은 장은 너무 쉬운 거죠, 사실. 그렇죠. 자리 잡는 네, 게. 자리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리고 예전엔 이만큼 먹으면 만족했는데 지금 이만큼씩 주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전업으로 하면은 지금 같은 땐 먹고 살만 할 거예요. 아마 실력이 있다면. 네. 근데 아마 내년 정도만 돼도, 내년 말 정도만 돼도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안배를 해두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이제 평소 저희 채널 다른 이제 초대 손님들보다 진짜 네. 투자 실전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도움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일단은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투자에 대한 원칙들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먼저 좀 네.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경험에 의한 문제이긴 한데 경험을 본인이 해봐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없는지를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초심자들은 좀 손해를 보는 구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너무 그 구간들이 수업료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21년에 처음 이제 내 돈을 이제 시작해야겠다 하고 1,000만 원 정도 시드로 시작했거든요. 뭘 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똑같죠, 그죠?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좀 유명했던 코인이 도지코인이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뭐 투더문에 약간 엄청 뛰어가지고 그때 도지코인을 샀더니 이틀 만에 마이너스 46%가 된 거예요. 이틀 만에요. 네, 이틀 만에.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1,000만 원만 투자해야지 하고 했는데 400 몇십만 원이 날라간 거잖아요. 와이프한테 야, 나 이거 봐 보여줬거든. 와이프가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립토 시장은 이런 건가? 팔진 않고 가만히 냅뒀거든요. 더 웃긴 거는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오히려 또 플러스 한 10%가 된 거예요. 와, 크립토는 대체 뭐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거 진짜 미친 시장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이렇게 동아리 활동부터 했거든요. 서울대 투자연구회라고 지금도 되게 유명한 원래 그럼 어렸을 그 투자에는 관심을 가지신 지 오래 되신 거네요. 네네. 그냥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되게 딥하게 했었거든요. 거기 출신들이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냥 거기 동아리에서부터 주식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투자 공부한 경력이 한 20년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크립토는 진짜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실적 기반으로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라도 할 수 있는데 코인은 대체 비트코인 밸류를 뭘로 할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너무 난감했었는데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창업 강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 창업 강의를 수강하신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애플 직원이셨는데 애플 내에서 크립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공부가 그래도 한 4, 5년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하늘 같은 고수인 거죠. 네.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크립토라는 게 내가 아는 투자 범주를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까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얘네들하고 크립토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얘는 미친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도박 같은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투자 원칙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적용하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다 맞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크립토 투자에 대한 좀 확신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스터디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뭐 단기적인 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긴 한데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 생각보다 잘 들어맞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시장이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 멋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정직하게 가고 그리고 섹터가 움직일 때도 그냥 크게 같이 움직이는 것들도 이게 돈이 굉장히 정직하게 여기 갔다가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들 보면서 이 암호화폐가 사실 처음에 접하면은 큰 변동성 때문에 많이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만 본인의 원칙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면은 생각보다는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구나 분야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크립토 투자하다 보면 변동성이 큰 게 되게 힘들잖아요.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쵸. 이제 뭐. 네. 아, 마이너스 그렇지. 50%, 뭐, 그러려니 이제 하는 내성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승인되고 나서 랠리를 했다가 네. 3월 중반부터 내려앉았는데 네, 네. 알트코인들 이렇게 한번 찍어 보면은 마이너스 40%, 50% 네. 간 게 너무 많아서 웬만한 거 뭐 60, 70% 월드 같은 거 한 70% 70% 빠졌잖아요. 가까이 빠지고 막 사실 뭐 그거는 뭐 사태가 있긴 했지만 뭐 알렉스나 이런 코인들은 네. 뭐 거침없이 빠졌고 이런 것들 보면은 대세 상승장에서도 네. 알트코인은 6, 70%씩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급등하는 알트코인은 쳐다도 안 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아, 그때 타면 돼요. 그때 타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는 담아야 된다는 거. 대신에 이제 우량한 코인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전략들인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게 네. 그런 전략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인 거죠. 네, 네. 이거를 처음 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아까 그 애플 다니시는 그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이걸 되게 사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불 때 사고 싶었는데 10불이 돼서 아, 이거는 못 사서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7불 오면 사세요. 진짜 오더라고.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코인이 너무 많은데 네. 굳이 그거를 꼭 사야 되는 게 그렇죠. 그런 아니니까 이유가 없고. 여러 가지 후보를 이 가격 오면 사야지 하는 걸 남겨놓으면은 만약 10개의 후보가 있다. 4, 5개는 그 가격 다 와요, 사실. 맞아요.